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그동안 출마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의 대선 출마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습관적 출마라는 말도 나왔고 인터넷 댓글창 등에서는 선거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라는 비아냥 소리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철수 대표는 2012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중도 사퇴했고 2017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서 득표율 3위 21.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은 아니었지만 지난 5월 대선 뒤 열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3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때는 자유한국당이 전국에서 전멸에 가까운 성적을 거둔 그런 선거였지만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도 밀리며 3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지금까지 선거에서 거둔 성적은 그닥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거대 양당 체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정당 득표율 2위를 기록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다음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분당, 합당, 창당을 거듭하며 구태정치의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국민의당이 원내 정당이기는 하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한 명도 보유하지 못했고 비례대표 의원만 3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안철수나 국민의당이 걸어온 길 이런 게 아니라 안철수의 대선 출마가 정권 교체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이냐 이런 거겠죠. 미안한 말이지만 안철수의 당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떨어뜨리고 누구를 당선시킬 수 있는 정도의 체급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철수의 대선 출마 소식에 관심을 갖는 건데요. 이게 바로 보수 진영이 지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선거 고비고비 때마다 부담으로 작용했던 안철수 리스크라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우리 보수파 진영의 늘 겐세이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겐세이는 일본말로 사전적 의미로는 견제라는 의미지만 당구에선 상대방이 점수를 득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해 공작을 뜻하지요.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고 그 전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안철수는 보수파 진영의 어떤 겐세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만 지난 4.7 보궐선거에서는 이걸 역개인세이라고 표현해도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오세훈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에 승복하면서 처음으로 보수 진영이 승리하는 데 일조했었죠. 하지만 지금 대선에서 안철수의 출마는 역시 우리 보수파 진영의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한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예전 같은 바람은 없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아마 지난 탄핵 전국에서 열린 5월 대선에서도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 고민하시다가 당시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안철수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안철수의 미래는 지난 과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늘 있어왔지만 늘 실패했습니다.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기호 3번을 달고 출마했었죠. 결과는 당시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당선됐고 2위가 김대중 후보 그리고 정주영 후보는 3위에 그쳤습니다. 만약 그가 정치의 꿈을 갖지 않고 끝까지 기업인으로 역사에 남았더라면 더 좋은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한 캠벌리 사장을 지낸 문국현 씨도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국현 사장은 창조한국당을 창당하고 대선에 출마했지만 5.8% 득표에 그치며 낙선했죠. 당시만 해도 문국현 후보는 깨끗하고 참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동산 거래로 약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고 여러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죠. 바로 대통령 노무현을 탄생시킨 기업가 출신 정몽준 전 의원입니다. 그때 정몽준이 노무현과 단일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는데 보수우파 진영엔 정말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가 출신은 아니지만 이른바 제3후보, 제3지대 후보는 늘 있어 왔습니다. 김종필, 박찬종, 이인재 등등등 늘 제3후보는 어김없이 등장했지만 결과는 늘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제3후보의 지위를 이어간 것이 바로 정치신인 안철수 교수였습니다. 강호동이 진행하는 MBC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센세이션을 일으키더니 결국 정치판에 발을 들여놨고 2012년 대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서울시장 선거, 2020년 총선에 도전했지만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전은 제3후보로서 마지막 승부수였을 것으로 보여졌지만 결국 또 실패하고 말았죠. 안 대표는 그때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대선 포기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뒤집고 또 대선에 출마한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며 말을 뒤집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의 말이야 뭐 다 그렇다 치지만 출마 명분을 억지로 급조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국민의힘 4강 후보들은 일제히 구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 대표를 지켜세우며 단일화를 언급했고 홍준표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안철수와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제1야당의 유력 후보들이 구애 작전을 펼치자 안철수 측의 콧대는 더욱 높이 올라갔습니다. 안철수의 복심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단일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대선 완주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과 합당 과정에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이 결렬됐을 때 말을 바꾼 안철수 대표를 비난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안철수 대표를 홀대했던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셨던 분들도 역시 계셨습니다. 저도 그때 이준석과 김종인 이 두 사람을 비판했었는데요. 결국 안철수의 대선 출마 명분만 살려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안철수는 지지율 5% 정도로 대선 열차에 탑승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굽신굽신하면서 안철수를 어르고 달래면서 내년 3월 대선까지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 일찌감치 무시하고 떼어놓고 가야 하는지 잘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다만 안철수의 완주로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평생 안철수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